안녕하세요, 체리투브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은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유럽에서 해군력이 높은 포르투갈이 잠수함 전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5월 말에 마덱스에서 MOU를 체결해 대한민국과 손잡은 것이 뒤늦게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해양 패권에서 스페인과 함께 서유럽의 패권국인 포르투갈이 자신들이 보유한 잠수함 전력을 높여 해양 지배력을 늘리고 러시아 침투에 대응할 수 있는 전력을 대한민국과 협력해 확보할 것으로 보여 유럽 내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국내 주요 잠수함 제작사인 현대중공업과 포르투갈 해군 물자부 책임자가 마덱스 전시회에서 만나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맺은 MOU를 체결했으며, 이를 활용해 향후 포르투갈 해군에서 요구하는 잠수함을 공동으로 개발할 것으로 보여 그동안 하나오션에 비해 점유율이 떨어졌던 현대중공업이 유럽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통해 독자적인 경쟁력까지 크게 높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무엇보다 독일에서 두 척의 잠수함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는 포르투갈이 대한민국과 신형 잠수함 사업에서 협력하려 한다는 점에서 폴란드 오르카 사업과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서 유력한 후보 국가로 부상하고 있는 대한민국과 협력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마덱스 2025 전시회에서 포르투갈 물자부 사령관이 대한민국을 방문해 러시아, 중국이 해적 케이블을 훼손하고 남부 유럽까지 잠수함을 파견해 포르투갈 해양 영토에 대한 심각한 영토 침범을 일삼고 있어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 잠수함 전력을 확대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포르투갈은 본토에서 북대서양 방향으로 1800km 떨어진 아소로스 제도를 지배하고 있으며, 주변 섬들에 대한 해양 방어를 위해서라도 현재 부족한 두 척의 잠수함 전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중소형급 신형 잠수함을 개발해서 도입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포르투갈 해군은 함정 건조와 MRO 등 잠수함을 오랫동안 유지하는 능력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업체와 협력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통해 독일과 협력했던 잠수함 사업을 바꾸려는 것으로 알려져 대한민국의 새로운 파트너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포르투갈과 다양한 사업들이 본격화될 경우에 유럽에서 잠수함 전력을 늘리려고 하는 주변 국가들도 한국과 협력을 타진할 것으로 알려져 K 잠수함이 확산되는 시발점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포르투갈 해군은 배수량 1000톤급 이하 소형 잠수함 두 척을 도입하는 사업을 새로 시작할 것이며, 이 사업을 위해서 4,700억 원을 투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입 시작 연도는 2030년으로 대한민국과 협력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독일과 프랑스, 스웨덴 중에 기존 유럽의 잠수함 건조 국가에서 포르투갈이 제시한 조건을 만족시키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독일에서 현재 건조하고 있는 소형 잠수함도 척당 5천억 원이 넘어가는 상황에서 포르투갈이 편성한 전체 사업비로는 진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유럽 조선소들은 포르투갈 해군이 벌이는 사업에 관심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지에서 기술 이전을 통해 한 척을 건조하기를 요구하고 있어 조건도 까다로워 메리트가 크게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대로 현대중공업의 경우에는 해군 특수전 부대의 요구로 인해 범고래급 잠수함을 비밀리에 건조해서 2019년 한 척을 취역시킨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포르투갈이 요구하는 소형 고성능 잠수함 건조 사업자로 적합했다는 판단입니다. 포르투갈은 한국 국정원과 해군 HID가 운영하는 범고래급 잠수함을 성공적으로 건조한 현대중공업을 선택한 이유가 새로 도입할 잠수함에서 특수작전까지 수행할 수 있는 다목적 잠수함을 요구하기 때문으로 러시아 해군이 자국 영토로 침투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수중에서 타격하기 위해서 최적의 모델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나토에서 남유럽 해역을 방어할 수 있는 중요한 국가로 포르투갈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어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두 척의 잠수함으로는 늘어나는 수중 임무에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빨리 도입이 가능한 한국과 협력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이번에 체결된 양국 간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유럽에서 특수작전의 운영이 가능한 소형 잠수함을 공동으로 개발할 경우에는 특수전 잠수함 분야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 이탈리아를 시장에서 견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해군도 이탈리아에서 개발한 코스모스급 특수작전용 잠수정을 오랫동안 운영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배수량 1000톤까지 가꾸어진 다목적 잠수함을 개발할 경우에 특수전뿐 아니라 헌터킬러 등 다양한 임무에 활용할 수도 있어 두 가지 목적의 잠수함을 도입하기 어려운 중소국가들에게 주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포르투갈은 2000년대 중반 그리스와 함께 독일 HDW사에서 건조한 214급 잠수함을 주문한 국가이며 그리스가 성능과 초기 문제점으로 인해 도입을 거부했지만 포르투갈은 예정대로 두 척의 214급 잠수함을 도입하면서 2010년 잠수함 전력을 현대화하였습니다. 포르투갈은 209급 잠수함을 도입할 계획이었으나 그리스에서 214급 잠수함 초기 분량이 문제가 되면서 독일의 파격적인 제안으로 저렴한 가격에 209급보다 성능이 높아진 214급을 도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도 포르투갈이 작전의 역으로 삼아야 하는 이베리아 반도와 아소로스 제도, 마데이라 제도 등 본토에서 수천 킬로미터나 떨어진 지역에 대한 방어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두 척으로는 크게 수량이 부족해 추가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그러나 수백 년 전 해양 패권을 쥐었었던 포르투갈이 현대사회로 넘어오면서 예전의 영광을 회복하지 못하고 경제 위기로 군사력을 확대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214급 두 척을 추가로 도입하기에 어려웠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도 포르투갈은 해군력을 확대하지 못했습니다. 2010년 독일과 협력해 구형 잠수함을 대체하기 위해서 당시로서 거금인 1조 원 이상을 투입해 새로운 잠수함을 도입했던 사업도 현지에서 큰 논쟁거리가 되었으며 이러한 점을 의식해 4,700억 원으로 줄여 두 척의 잠수함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서 유럽 조선소와 협력해서는 답이 없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대한민국과 도입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독일에서 도입한 214급 잠수함에서 문제가 발생해 전투 시스템과 AIP 추진 체계를 새로 개수했으며 이 때문에 2년 동안 잠수함을 제대로 가동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자국 내에서도 비판을 받았습니다. 남부 유럽 해안을 방어해야 하는 포르투갈이 재정적인 문제와 적은 잠수함 수량으로 압박이 높아지면서 어쩔 수 없이 적은 돈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잠수함을 도입하는 사업을 대한민국과 협력해 진행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행히도 대한민국이 포르투갈 조건에 맞는 잠수함 전력을 공급할 수 있어 마덱스 2025 전시를 통해 공식적인 협정까지 맺은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1800톤급인 214급 잠수함 두 척을 운영하고 있어 오랜 시간 수중 작전이 가능하도록 요구할 것으로 보이며 어뢰 위주로 공격 무기를 구성하지만 장전 발수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대한민국이 자체 개발한 잠수함 전투체계와 제어 시스템을 도입해 최대한 건조 가격을 줄일 것으로 보여 가성비 높은 신형 잠수함을 건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대 중공업으로서는 하나오션이 앞서고 있는 대형 잠수함보다 중수형급 잠수함을 새로 개발해 해외 수출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한다는 계획으로 척당 2천억 원 안팎에 도입할 수 있는 새로운 수출형 잠수함을 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AIP 추진 체계는 제거되지만 리튬이온 잠수함 배터리를 적용해 일주일 이상 해수면으로 부상하지 않아도 작전이 가능한 신형 잠수함을 설계해서 제안하고 있어 포르투갈이 우리 해군에서 운영하지 않는 수출형 모델을 처음으로 도입하는 국가가 될 것입니다. 잠수함의 경우에는 인류가 만든 가장 복잡한 무기체계로 알려져 있어 자국군에서 운영 실적이 없으면 수출이 어려운 전략 무기체계이지만 포르투갈 해군을 위해서 개발되는 신형 잠수함이기 때문에 위험을 감수하고 대한민국과 협력해 개발한 잠수함을 처음으로 사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대한민국이 보유한 잠수함 기술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실행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포르투갈 해군으로서도 기존 유럽 조선소가 관심이 없기 때문에 한국과 협력해야만 수중 전력을 제대로 확보할 수 있어 양국 간의 MOU 체결로 인해 서로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 중공업은 포르투갈 해군이 요구하는 다양한 기능을 최대한 반영해서 안전성이 높은 잠수함을 건조한다는 계획으로 모든 기술을 동원해 개발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자신감을 내비치는 이유는 정부사가 주문했던 범거래급 잠수함을 성공적으로 건조하면서 이미 소형급 잠수함에 대한 특성을 모두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장 50m, 폭 5m 정도로 개발된 것으로 알려진 범거래급의 전장을 더 키우면 1000톤급 이하로 맞춰 배수량을 설계할 수 있으며 좁은 공간에서 중어뢰를 장전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미 확보하고 특수작전에 특화된 공격 잠망경과 소나체계, 여기에 LIG 넥슨이 개발한 소형 잠수함 전투체계를 개량할 경우 포르투갈에서 요구하는 잠수함을 생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작은 사업비에도 현대 중공업이 적극적으로 참가하려고 하는 이유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에서 소형 잠수함 수요가 많아 포르투갈이 두 척을 도입할 경우 해외 수출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처음으로 도입하는 포르투갈에 저렴하게 초도함을 판매하고 이후에 제대로된 가격을 받는 방식으로 사업 성과를 확보하기 위해서 포르투갈 사업에 적극 참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대 중공업은 페루에게 비슷한 종류의 잠수함을 제안하고 있어 제3세계 국가에서 필요한 중소형 잠수함에서 수출 강자로 올라설 수 있다는 계획입니다. 포르투갈이 유럽에서 쪼그라드는 경제력으로 인해서 중요성이 떨어지고 있지만 잠수함을 활발하게 운영하면서 다른 국가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 유럽 시장에서 K 잠수함이 수출될 경우에 파장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마덱스 2025 전시회에서 포르투갈이 대한민국의 보연 잠수함 기술을 높게 평가하고 협정까지 맺었다는 사실이 작게 보도되었지만 내년부터 본격적인 건조 사업이 진행될 경우 수출 시장에서도 상당한 파급 효과를 만들어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포르투갈이 전통적으로 협력했던 유럽 조선소가 아닌 뉴비인 현대중공업과 협력한다는 자체만으로도 수출 시장에서 인지도가 상승할 것입니다. 그동안 군수력을 확충하는 데 소극적이었던 포르투갈은 미국의 압박으로 잠수함뿐 아니라 전투함까지 추가 도입할 가능성이 높아 지속해 대한민국과 협력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유튜브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은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우리 군이 평양의 무인기를 침투시킨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언론들이 한국이 보유한 소형 무인기 개발 능력이 상당한 수준이라는 평가를 내린 것으로 알려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북한은 작년 10월 한국군이 평양으로 여러 차례 소형 무인기를 침투시켰다며 이는 묵과할 수 없는 위협 행위라고 발표를 인용해 자체 개발한 것으로 보이는 소형 무인기 성능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는 분석입니다. 한국군이 투입한 것으로 알려진 소형 무인기는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았던 모델로 3m 이하로 개발된 소형 무인기이며 평양 상공에서 일부러 발각되기 위해서 삐라통을 매달고 비행하거나 낮은 고도로 내려오면서 소음을 유발시켜 위치를 일부러 노출시키면서 격추되었지만 실제 성능은 상당히 높을 것이라면서 중국군도 이에 대한 대비를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중국 정보부는 평양에서 여러 차례 추락한 소형 무인기는 한국군이 국군의 날에 새로 공개한 원거리 정찰용 소형 드론인 것으로 결론냈으며 추락한 모델에서 배터리 소모량과 연료량을 분석한 결과 일주일 이상을 비행했던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받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북한 당국은 여러 차례 남한이 투입한 소형 무인기에 의해서 평양 상공이 뚫리자 모든 부대들에게 전투준비 태세를 발령한 것으로 알려져 침투 사건이 여러 번 발생했음에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중국 당국이 이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 언론들은 작전에 투입된 무인기는 한국의 소형 중소방산업체인 성우 엔지니어링이 개발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아르고스라는 수직 이착륙 무인기를 개량한 최신형으로 분석하면서 1993년에 설립되어 한국의 무인기와 드론 발전을 선도하고 있는 회사에서 자체 개발된 무인기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성우 엔지니어링은 리모아이라는 헬기를 개발해 농업용으로 수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LIG 넥슨과 국가연과 협력해 다양한 기술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강소 기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수직 이착륙에서 높은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미국, 호주, 중국 등에도 무인 헬기를 수출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방산업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국 언론들은 성우 엔지니어링이 개발한 무인기를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있는 가운데 2020년 방위사업청이 실시한 신소획득 시험사업에 선정되면서 성우에서 개발한 드론이 한국군에 본격적으로 배치되어 드론 전력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드론 사령부가 창설되면서 고성능 드론들이 도입되고 있으며 작년 말 평양의 무인기를 침투시키는 작전에 성공하면서 대한민국이 보유한 소형 드론에 대한 작전 능력이 확인되었다는 것입니다. 리모아이를 개발해 군에 공급했던 성우 엔지니어링이 자체 개발한 소형 무인기는 날개폭이 2에서 3m로 2km 고도에서 비행하도록 설계되었으며 최대 4시간 동안 작전 수행이 가능하고 400km 이상을 비행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형 피스톤 엔진을 후방에 장착하고 각종 탐지 장비를 내장한 채 소형 기체로 이 정도의 작전 시간과 비행 거리를 뽑아내는 것이 어려운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보유한 기술력이 무시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평가입니다.
평양에 대한 무인기 침투 사건을 계기로 한국군이 대형 무인기뿐 아니라 소형 무인기와 드론 전력에서도 전력을 강화하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면서 경계감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터키에 비해서 한국이 무인기와 드론 분야에서 실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1978년부터 원격 조종이 가능한 무인 표적기를 자체적으로 개발했으며 1998년에는 국가연에서 드론 개발에 착수할 정도로 일찍부터 무인기와 드론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2000년대 초 송골매 드론을 야전에 배치하면서 서방 국가들 중에서 빠르게 무인기를 야전에서 운영했지만 이후에 소극적인 투자로 이어지면서 터키에게도 밀렸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중고도 무인기를 15년 이상 개발하면서 대형 무인기 위주로 전력을 확보하려다 실패하면서 자체 개발 역량이 후퇴한 것으로 파악되었지만 2020년 방위사업청이 주도해 소형 무인기 전력을 확대하면서 한국에서도 실력 있는 방산업체들이 새로 등장하면서 빠른 시간 내에 무시할 수 없는 드론과 무인기 실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 언론들은 한국군이 이스라엘에서 개발한 고성능 무인기들을 지속해 도입해 전력화하면서 자체 개발할 수 있는 기술력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드론 산업을 독점하고 있는 중국산 부품을 사용하지 않고도 고성능 드론을 개발해 평양 침투 작전까지 성공시켰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핵심인 광학 장비와 레이더 시스템을 자체 개발해 적용했을 뿐 아니라 경쟁력 있는 배터리 기술과 모터까지 자체 개발해 국산화율을 높이는 데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평양 침투 작전에 동원된 무인기의 경우에는 피탐지 능력이 높지 않게 설계되었으며 한국군이 일부러 발각되기 위해서 적어도 선의 비행으로 노출시켰지만 국군의 날에 공개한 또 다른 스텔스 소형 드론은 작전에 투입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베일에 쌓여 있다는 것입니다. 국군의 날에 공개한 두 종류의 소형 드론을 현마 전술 차량에 올려 공개했으나 하나가 평양 침투에 동원되었지만 가오리 전투기 형상을 닮았던 소형 스텔스 드론은 아직까지 성능이 베일에 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드론 개발이 화두로 부상하면서 많은 국가에서 자체 개발에 나서고 있지만 대부분 드론 개발에 필요한 부품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독자 개발 능력을 빠르게 키우고 있으며 평양 침투 사건으로 인해서 기술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공개된 작전 내용에 따르면 한국군에서 발사한 소형 무인기가 휴전선을 바로 넘어 침투한 것이 아닌 서해로 돌아들어가 평양으로 진입했으며 이때 북한군이 보유한 레이더 부대가 제대로 탐지해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한국군은 북한이 무인기를 발견하고 탐지할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지만 초기 작전에서 침투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면서 일부러 조공 비행을 하거나 삐라통을 매달고 날아다니면서 평양 상공에서 오랫동안 선의 비행까지 했던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여기에 비행 소음을 키우기 위해서 성능이 떨어지는 엔진을 장착해 운영한 것으로 알려져 북한이 보유한 탐지 능력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무엇보다 내륙으로 직접 침투한 것이 아닌 여러 번의 작전에서 서해 바다로 우회적으로 침투하면서 북한이 가동하는 레이더에 한 번도 걸리지 않았다는 점에서 중국도 놀라고 있습니다. 북한은 서해 5도에 배치된 해병대를 견제하기 위해서 기존의 2개 군단을 서해안에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해안포와 레이더 기지 등이 촘촘하게 배치되고 있었던 상황에서 한국군에서 운영하는 소형 무인기에 뚫렸다는 점에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비슷한 성능을 보유한 중국제 소형 무인기가 비행거리가 절반에 불과하고 전파 재밍이 이루어지는 전장 환경에서는 제대로 운용할 수 없다는 점에서 한국산 무인기 성능이 높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북한은 평양 상공을 폐쇄하고 있으며 평소에도 무인기의 침투에 대비하기 위해서 주요 지역에 재밍 장치를 설치하고 가동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휴전선과 서해 5도 지역은 철저한 방어 태세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여 한국군이 투입시킨 무인기가 성공적으로 몇 번씩이나 서해안으로 침투했다는 점에서 놀라고 있습니다. 한국군이 드론과 무인기 전력이 점점 더 강화되는 것은 드론작전 사령부 창설이 되면서 일원화되고 이 때문에 가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무인기 개발 능력까지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해상과 공중에서 드론과 무인기를 빠르게 강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람의 전투기를 개발하면서 운용하게 될 윙맨 전투기나 AAP 무인기까지 시험 비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중국에서는 AI 조종사 개발이 활발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한민국을 경계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양에 침투한 무인기의 경우에는 지상에서 영상 정보를 수신해 운용자가 조종을 하지만 인공지능 기술이 소형 무인기에도 적용될 경우에 군집 드론으로 운영할 경우
평양이 드론 공격에 쉽게 노출될 수 있으며 중국 또한 유사시 한반도에 대한 간섭을 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국가연과 방위사업청이 인공지능 기술을 무인기에 적용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며 윙맨 전투기를 고도화시켜 6세대 전투기 핵심 무기체계로 도입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기존에는 대형 무인기나 전투기에 인공지능 시스템을 적용하는 것이 주류였지만 기술 발전으로 관련 시스템들이 소형화되면서 작은 모듈로도 구성이 가능해 소형 무인기의 성능을 빠르게 강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지금까지는 소형 무인기를 수십 킬로미터 정도 날리는 기술만을 가지고 있었던 한국군이 왕복 300km가 넘는 평양까지 소형 무인기를 침투시키고 휴전선 부근에서 제어 차량을 배치해 작전하는 데 성공했다는 점에서 만약 폭탄을 장착했을 경우 평양 전체가 혼란에 빠졌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중국도 소형 스텔스 드론에 대한 탐지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대한민국이 확보한 기술에 대한 경계심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이 중국에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군이 지금까지 개발한 두 종류의 소형 무인기 중에서 가오리 형상의 무인기는 아직까지 실체가 밝혀지지 않아 평양 침투를 한 무인기보다 스텔스 성능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중국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높은 기술력을 한국에서 보유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자신들에 비해서 드론과 무인기 기술이 낮다고 평가하면서 대한민국을 무시했으나 침투 사건으로 인해서 다시 평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은 한국군의 기갑보다 드론 전력이 빠르게 발전하는 데 두려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드론 작전 사령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면밀히 추적할 것으로 보여 본격적인 대응 전력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평양에 드론이 여러 번 침투하면서 우리 군의 작전 능력을 중국에서도 경계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